오늘 신발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신발 많이 준비해 봤는데, 국내에는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20대 때 한 6, 7년 정도 이렇게 만들면서 배우는 일을 한 6, 7년 정도 했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조금 생산자의 입장에서 브랜드는 다 다르지만 제작하는 방법은 다 상이하잖아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이건 소재가 어떻고, 이런 거를 단순 리뷰라기보다는 제작하는 사람,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그 일을 배우면서 수제화를 만드는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만들었던 신발인데, 척화 부츠 형태거든요. 이제 신발 구멍을 넣는 구멍이 5개라 해서 파이브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꼼데가 알아서 옴무일 겁니다. 옴무에서 이렇게 장미가 어퍼에 장미가 있는 더비 슈즈가 발매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나는 척화 형태로 가지고 싶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만들었던 신발입니다. 왜냐면 이제 부츠를 발목에 이렇게 신발끈을 감고 싶은데, 그러면 지퍼로 개폐할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디링으로 편의성을. 소가죽이에요. 네, 요거는 소가죽이고, 네, 밑창은 홍창입니다. 네. 홍창에 검은색으로 칠했고, 아웃솔에 비브람으로 이제 덧댔죠. 네, 저는 신발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입은 옷이랑 좀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리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진 않을 텐데, 그래도 같은 종목에서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분류로는 리고엔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이제 릭 반스라고 불리는 빈티지 스니커즈의 요 색상이랑, 국내에선 리컨이라고 유명한 라몬즈 스니커. 저는 또 왜 요 독특한 패턴을 구매했는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는 리고엔스를 선정했고요. 일단 요 리컨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컬러로 거의 매 시즌 계속 나오는 스테디 아이템인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아나콘다 가죽으로 제작된 리컨입니다. 보통은 뭐 뱀피나 악어 패턴은 소가죽에다가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패턴을 찍어낸 것을 와니라고 하는데, 와니 가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아나콘다나 뭐 뱀피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패턴만 소가죽에 찍어낸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신발은 실제 아나콘다 가죽을 사용해서 발매가가 한 2.5배 정도는 되는 걸로 기억하고. 내구성은 좋아요? 가죽. 아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까지면은 실제 그 비늘 바로 밑에 있는 그 가죽대로 이렇게 벗겨지고요. 이게 잘 찢어지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천 같은 걸로 보강을 해놓은 이런 모습도, 왜냐하면 그 자체로선 굉장히 잘 찢어지기 때문에 내피와 외피 사이에 그런 다고다라고 하는 그런 천을 덧대어 놓은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창에 이렇게 가피와 중창에다가 스티치를 놓는 것을 아리안스라고 하는데, 구두에서 구디어 웰트 같이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견고함을 위해 솔과 가피를 꿰매는 방식인데, 리고엔스는 딱 여기까지 막 밖에 스티치를 안 놓더라고요. 그렇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구부릴 때 여기가 다 잘 터지잖아요. 컨버스나 네. 뭐 반스 같은 모델들은 잘 터지기 때문에 뒤에는 사실 터질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딱 스티치를 놓는 모습을 고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정도 더 된 모델인데 현재까지도 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걸 볼 수 있고, 밑창은 이제 리고엔스에서 제작하는 샤크 솔이라고 불리는 몰드 창인데, 틀 안에 고무를 만들어낸 몰드 창이거든요. 이게 걸으면서 샤크 솔이 마모되는 것을 즐겨라고 리고엔스가 일부러 이렇게 샤크 솔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가격 대비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멋있고 고가임을 아는 사람들에겐 멋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편한 신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때도 많이 타고 까지거나 이러면 좀 아까운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한 7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따로 영상에 빼놨을 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인생 신발이라고 불릴 만한
비즈빔사의 FBT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비교를 위해서 연식을 좀 다르게 하고 사양이 조금 다른 두 모델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보시는 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FBT가 좀 더 구형입니다. 보시면 안에 태그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어 있고, 예, 이건 한 15년 정도는 됐을 것 같고 더 됐을 수도 있고, 요거는 2010년대 초반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창을 보시면 이거는 리고엔스와 같이 비즈빔사에서 촬영으로 찍어낸 몰드 창인데 아직까지 견고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비브람사의 이제 소를 사용한 오히려 더 나이가 어린 FBT인데 이렇게 가수분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브람사에 요구를 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빔에서 뭐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게 습기나 뭐 기름 같은 것에 굉장히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수분해가 진행된 걸 볼 수 있고, 비브람사는 이탈리아의 아웃솔 전문 업체인데 비즈빔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비브람 채택하잖아요. 부츠도 그렇고 마모의 강한 모습과 그리고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 비즈빔의 가피가 저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울보다. 히로키가 맨발의 신어라고 할 만큼 이 안락함을 주는 가피가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스티치가 놔져 있는 것 전부 다 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부를요? 예, 저도 이 비즈빔의 FBT를 오마주하는 신발을 이제 거래처 사장들이 만들 때 제가 이걸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건 손으로밖에 못 놓습니다. 보시면 매듭 같은 것도 지어져 있고 이 구멍이 굉장히 불규칙해서 네. 손으로밖에 못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가피를 담당하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기계가 이 작업만을 위해서 그 기계를 사기에는 금액대가 클 테니까 소규모 공장이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런 불규칙한 주름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희소라는 것에서 오는 멋이 있기 때문에 비즈빔 FBT를 신은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잖아요. 잘 만들고 편한데 다만 이 가수분해가 조금 오점이다. 지금 정상 매장에 가서 구매하시기에는 가격이 또 너무 높기 때문에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한 3, 40만 원 발매가가 4만 엔일 때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기준이라면 저는 10점을 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룹은 스포츠 브랜드와 스트릿 브랜드의 이제 신발을 준비해 봤는데 저의 학창 시절 추억도 담겨 있고 좀 레어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봤고, 첫 번째로 나이키 덩크 SB. SB는 스케이트보드의 약자이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화입니다. 발목과 발등 같은 부위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베로라고 하는 혀 부위가 굉장히 통통한 게 특징이거든요. 보드 플립도 이렇게 혓바닥이 통통한 걸 알 수 있고,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바닥이 플랫한 게 특징입니다. 제가 베이프스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이키 에어포스 1을 그대로 오마주한 거지만 이 베이프스타가 주는 느낌이 뭔가 범상치 않는 사람이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좋은 신발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카테고리 군의 신발들은 별로 좋은 신발은 아닙니다. 에나멜이라고 칭하는 이 반짝거리는 이 소재가 전부 합성 가죽이거든요. 뭐 비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합성 가죽이고, 실제 진짜 리얼 레더도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소재들도 있거든요. 디올의 페이던트 스트랩 뭐 이런 신발에는 광택감 있는 가죽을 썼잖아요. 그건 진짜 가죽이지만 에나멜이라는 소재는 그렇게 비싸고 좋은 소재가 아닙니다. 기름기가 빠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막 크랙이 가거든요. 베이프스타 많이 판매해 보셨잖아요. 네, 베이프스타는 크랙 많이 가죠. 맞아요. 이게 막 밑에 마모나 이런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크랙이죠, 엄청. 맞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에나멜을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이 컬러감, 톡톡 튀는 컬러감 때문에 니고가 선정했겠죠, 당시에. 페이던트 같은 가죽에도 가능은 한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 정도의 발색을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굳이 에나멜로 선정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식이 오래된 베이프스타는 크랙이 많이 가고 신을 수 없는 상태의 아이템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보드 플립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나온 2006, 7년에 나온
보드와인데 요즘 또 보드와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SB. 요거는 퍼스헤드라는 락밴드 출신 그래픽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건데 당시 SB를 가품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가품을 구분할 때 앞 코 모양과 이 줌 에어로 전가품을 많이 가품은 좀 많이 볼록합니다. 좀 둥근 느낌이 강하고 정품이 이렇게 약간 플랫하게 각진 느낌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커뮤니티에서 막 그런 전가품 구분법을 공유하던 시절이 막 떠오르는데 그리고 덩크하이 언디핏은 언디핏과 콜라보했지만 보통 나이키나 스포츠 브랜드들은 다 합성 가죽을 사용하거든요. 이건 진짜 소가죽 같은데. 네, 요거는 합성 가죽도 가운데 하늘색은 합성 가죽 같은데 옆에 이런 보라색과 갈색 요 패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소가죽 같아요. 스웨이드와 누복도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사용하면은 만드는 사람은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아, 예, 예. 그냥 솔직히 말하면 리고엔스의 리컨 같은 제품은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피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거나 이런 패턴이 많은 신발이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신발을 이제 구매할 때 생산자의 입장에서 좀 까다롭고 이건 가품 만들기도 힘들다 싶을 정도가 기준이 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타이렉스 같은 것도 이거 만드는 사람 솔직히 욕하거든요. 이런 거는 엄청나게 패턴이 많은데다가 이거는 가품은 수지 타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발도 좀 좋아하거든요. 나이키사에서 이 정도로 공을 들이는 신발이 잘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한 5년 전에 트래비스 스캇이 리고엔스 바벨 멤피스 진에 요걸 또 신었더라고요. 그 항상 그때 스투시 체리 덩크 한창 신을 때 그때 요것도 한번 신어서 기억이 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검은색 가죽이나 뭐 무난한 가죽들은 남으면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색깔이 튀거나 뭐 가공을 거칠게 했거나 좀 특이한 가죽들은 로스가 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고 인기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톡톡 튀는 색깔들을 잘 쓰니까 요것도 뭐 신발을 구매하실 때 나는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뭐 스포츠 브랜드나 스트릿 브랜드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신발로서 잘 만들었냐 하면 저는 뭐 5점 밑으로 주겠지만 어쨌든 의미가 또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